안녕하세요. 타로드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작년 3월경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8월 1일부터 1일 1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일 1 포스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현재 9,125위가 나오죠. 상위 100분율로 치면 3.04%고요. 그리고 이제 이보다 앞서서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 4,856위입니다. 타로드가 왜 블로그를 하려고 마음 먹었냐? 스마트 스토어가 그 이전에 스마트팜 그리고 뭐 또 두 번인가 지금 세 번째 바뀌었죠? 세 번째 바뀌었죠? 그런데 그전에는 상품을 올려놓고 기존의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하던 방식대로 뭐 유망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놓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랬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바뀐 이후로 판매가 확 줄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파워셀러였는데 어느 날 새싹 씨앗 이런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니까 상품 페이지에 상품 설명이라든가 키워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상품 상세 설명이 잘 나가는 상품 페이지들이 여러분들도 눈에 익숙한 그런 페이지일 겁니다. 보면은 동영상, 리뷰 동영상, 텍스트. 과거에는 이런 텍스트조차도 이미지로 만들 텐데 이렇게 텍스트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포맷이 아닌가요? 블로그 포맷이잖아요. 이 상품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는 모든 상품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품 이미지나 이런 것에 특별한 어떤 그 포토샵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상품의 사진, 깨끗한 상품 사진, 그리고 이런 뭐 간단한 도표, 배너, 그리고 텍스트, GIF.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품 구성이 앞으로의 지금 현재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재작년 한 2, 3년 전부터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상품의 랭킹 위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보면은 맞아. 이렇게 블로그식으로 상품을 그려도 상품을 설명을 해도 나쁠 게 없겠구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후기를 찾는 것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옥션에서 A라는 상품이 수익권에 있다고 하면 지마켓 11번가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은 A라는 업체가 그 수익권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품 포맷도 틀리고 제목도 또 틀립니다. 사실 옥션 지마켓 11번가 보면 제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어떤 내가 키워드를 넣어서 상품을 찾으면 그 상품들 키워드가 비슷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지 않은 거죠. 블로그의 로직이나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거다. 아직까지 뭐 또 확신은 있는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이 사업, 이 업종에 1, 2년 할 것도 아니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블로그를 하자. 블로그부터 시작을 하자. 블로그를 해서 내가 1년 동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면 그때 스마트 스토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8월 1일부터 1일 1 포스팅을 했고 6월 달에 스마트 스토어 프로젝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블로그의 성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스마트 스토어의 성과에 대해서 방송을 다시 할 거니까요. 블로그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열심히 하자,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먹게 된 작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달에 블로그 하면서 4월 달에도 4월 달경부터 아마 유튜버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그때 시작했던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데이터입니다. 18년 6월 달에 4,101명. 한 달에 10,000명 많을 때, 그 3월 달에 6,100명이었습니다. 2월 달까지 쭉 올라갔죠. 그 2월 달에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4,6,000명에서 1년 지난 올해 2월 달에 3만 명이었죠. 자, 그러면 3만 명인 그때부터 올해 지금 8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까지입니다. 역시 계속 쭉 올라갔죠. 그래서 7월 달에 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부터 8월 달에서 1일 1포스팅을 했다라고 하면 5배가 는 거죠. 8월 달에 2만 명 가까이 들어왔으니까요. 7월 달에는 10만 명. 1일 1포스팅 한 이후로 5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여기 평균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 평균 데이터는 작년 7월 달에 전혀 제게 보이지가 않죠. 블로그 서비스 전체 평균에서 약간 올라갔을 뿐이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1년이 지났습니다. 상위 그룹 평균 상위 5만 개에서 더 위로 올라갔죠. 방문의 수도 늘었고 순방문의 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아시죠? 애드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입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입니다. 작년 3월에 10,000원, 11,000원, 뭐 1,000원, 3,000원 이렇게 가다가 50,000원, 그리고 7월 달에 24만원 찍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블로그 1일 1포스팅 한 결과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로그를 공부한 이유는 이번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해해보자. 블로그 로직을 알아보자.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이 상위에 랭크가 되고 방문객들이 들어오는지 더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도 어떤 키워드와 어떻게 글을 올리고 했을 때 반응이 있는지 또 방문객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1년 동안의 블로그 포스팅은 나름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1일 1포스팅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글을 써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쓰는데도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지 방문객이 들어올 것인가. 그런데 그 역지사지에서 내가 이런 컨텐츠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지 똑같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이 약간 뭐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블로그를 이렇게 키워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기반으로 스마트 스토어 3개월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과연 그 3개월간 성과는 시작은 어땠으며 성과는 어땠는지 이거를 다음 주에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